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제목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를 놓겠다. 어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요, 근로자의 절반 정도만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대상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직 촉진 수당 등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다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뚫렸습니다. 코로나19 얘기입니다. 그날 밤 이태원 2,000명 아직까지 추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있는지 모릅니다. 클럽발 코로나 쇼크, 업소 명부 엉터리 기재로 연락이 안 돼 깜깜이 상태입니다. 나흘 사이 77명이 확진된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부터 청주, 부산, 제주까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13일 고3 등교 여부 역학조사 결과 보고 결정이다. 원래 예정대로라면요, 하루 확진자 국내에서 0명인 달도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등교 개학, 학생들의 등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후반부 그리고 주말을 거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교 연기 가능성 배제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외교 당국자의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전에 윤미향과 수차례 의견 교환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언론 브리핑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대목들이 있었던 겁니다. 윤, 합의 전날 통보받았다. 이거는 거짓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일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뭔가 설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조대원 정치평론가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김광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터질 게 터졌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동안 클럽, 이런 유흥업소와 관련해서 걱정들을 했습니다. 결국엔 터졌습니다. 그리고요, 진실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자와 관련된 과거의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라면 한 개로 3끼, 이게 가능할까요? 그러나 요즘 우리 청춘들, 2030, 어려움에 처한 청춘들 많은데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영상이 꽤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시진핑의 전화. 올해 초에 WHO에 뭔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춰달라고 했답니다. 무언가를.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아침의 매일경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입니다.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어디에서 뭐가 터질지 모른다.
코로나19는 방심을 먹고 큰다. 많은 분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터졌습니다. 병원, 백화점, 사우나, 그리고 군부대까지 전국 동시다발 이태원 쇼크입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전국으로 퍼진 이태원발 확진, 황금 연휴에 이태원 클럽을 찾은 전국 5천여 명, 시한폭탄이라는 표현을 듣고 있습니다. 확진자 다녀갔거나 근무 중인 다중시설, 병원, 그리고 회사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 무증상 확진자가 30%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뭐 그림도 있습니다. 어떻게 퍼져가고 있는지요. 지금 가장 걱정이 되고 있는 거는요, 이 다중 이용시설 쪽입니다, 지금요. 지금 클럽을 다녀가면서 확진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피트니스 클럽에도 다녀갔고요. 수면방에도 다녀갔고요. 댄스 연습실, 그리고 뭐 백화점 등등등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지나간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감염 나흘 만에 54. 이거는 어제 정오 기준이고요. 저녁까지 집계를 한 걸 보면은 70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30%가 증상이 없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증상이 없으니까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2차 감염이 11명,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요, 클럽 방문자 중 1,900명 이상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전화 오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연락이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 날짜에 그곳을 다녀왔다면요, 스스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수도권 유흥시설 영업 중지 명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된 확진자는 이전 확진자를 포함하여 총 누적하여 54명입니다. 이 중에는 7명의 확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 지인 등을 전염시켜 11명의 2차 전파 사례가 보고될 만큼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염력이 높은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무증상 감염, 그리고 20대가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너희는 걸려도 안 죽지만 2030이 무서운 7080입니다. 그렇습니다. 2030은요, 7080의 나이로 보면 손자뻘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당되는 겁니다. 내용 보시죠. 5월 확진 2030은 53, 7080은 1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요, 국내에서 어느 정도 확산되는 걸 많이 잡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2030의 경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터진 겁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층은 가볍게 앓고 지나가도 주변 고령자에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70대 사망률 11%, 80대는 무려 25%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요, 전문가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네, 아침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요, 많은 분들이 2월의 기억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대구 신천시 사태와 같은 확산이 혹시나 또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걱정할 단계가 아닌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대구 신천지 교회 환자 발생과 이태원 클럽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 예.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신천지 교회 경우에는 여러 차례 예배도 있었고 또 예배 이외에도 여러 차례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상당한 밀접한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예. 양성률이 약 한 30% 정도로 상당히 높았죠. 그런데 이번 사태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또 장시간 밀접한 노출이 있었기 때문에 양성률이 대단히 높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분들은 또 무증상 감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염 여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외부 활동이 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침묵의 전파자, 예. 사일런트 스프레더라는 말 예. 그대로 지속적인 이 코로나19 확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 신천지 사태와 같은 사태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성률이라고 말씀하시면은 검사를 한 사람 가운데 확진이 나오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높다는 네. 거였죠, 과거에 2월 달에요. 네, 신천지 교회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죠. 근데 근데 이번에도 이 경우도- 역시 네. 높게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접촉자는 상당히 많은데 한 7천 명 정도 다루는데 예. 아직까지 발견된 사람, 예. 신고된 사람은 불과 한 1,900명 그 정도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지금 한 1,980명 정도가 아직 연락이 닿고 있지 예, 지금 않아요. 연락이 안 되는 인원이 한 2천 명 가량 됩니다, 그렇죠. 지금요. 이분들 사실 자발적으로 지금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은 예. 이분들 중에서 말 그대로 침묵의 전파자가 예. 발생한다면은 우리가 그 상황을 예.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지금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게 지금 2천 명 가량이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딱히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건 당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일단은 그 홍보를 통해서 예. 이분들의 어떤 신원도 최대한 비밀 보장을 해드리고 예. 그리고 또 그 검사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접촉자들을 통해서 예. 확진 검사를 받는 사실상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국에서도 본인들의 개인정보 철저히 보호해주겠다. 신원이 노출되는 거 없겠다. 이렇게 당부하면서 꼭 좀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반응일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거는 방금 기사에도 소개가 됐지만 확진자의 30%가량이 무증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본인은 모른 채로 알고 있었다는 건데 사실 무증상의 경우는 2차 감염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실제로 2차 감염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고령층과 접촉할 경우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확인된 2차 전파자는 11명입니다. 예. 그리고 3차 전파자는 아직까지는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상당수의 방문자들이 만약에 감염된 그런 상태에서 또 예. 증상이 없는 상태라면은 가족이나 또 그 밖에 사회 활동을 통해서 많은 연령층, 특히 이제 70대 이상의 환자들과 접촉을 한다면은 예. 말씀 주신 것처럼 70대 경우에는 사망률 자체가 10%를 넘게 되고요. 예. 또 80대 이상은 또 25%를 넘는 그런 상당히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19 상황이 신천지 교회와 같은 그런 양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빨리 자발적으로 예.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이 상황을 좀 더 조기에 잘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클럽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도 클럽이 굉장히 거론이 됐었는데 당시에도 확진자가 부산에 있는 클럽을 다녀갔다. 그러면서 걱정이 된다 했지만 사실은 별다른 확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네. 이태원 클럽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왜 차이가 난 겁니까? 네, 그 부산 사례의 경우에는 그 발병 이틀 전, 그러니까 즉 증상이 생기기 이틀 전에 클럽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력의 차이가 상당히 컸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이태원의 경우에는 이제 예. 이 66번 확진자와 관련된 사례가 예. 확진 판정을 받은
그 시점에서 바이러스의 배출이 상당한 양으로 확인이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진자들이 클럽을 방문했을 때 예. 어느 정도 전염력이 있는 시기였는가 예.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의 어떤 전염력이 강한 시점이었는가 아니었는가 그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두 가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잠깐 기사 하나 네.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시 번지는 코로나, 고3 등교 수업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르면 오늘 무언가를 확정해서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당국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학사 일정 더 연기되면 대입 자체가 차질이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또 반면에 집단 감염 막으려면 등교를 늦춰야 된다. 이런 또 우려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갈래죠. 고3 등교 후 오전, 오후반 수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역이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자, 정 교수님. 네. 등교 개학, 우리 학생들의 학교,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가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너무 오랫동안 못 가니까요. 이 네. 등교 개학을 연기해야 되는 문제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정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 상황을요. 네, 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등교하자마자 바로 또 교직원들 감염이 있었고 예. 그리고 중단을 시켰는데 그 이후로 또 싱가포르의 해외 이주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환자 발생을 해서 예. 상당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좀 진행이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은 또 현재도 사교육의 일환으로 많은 학원들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금 교육을 예. 받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걸 또 비교한다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오히려 이런 기회에 충분한 그 위생 교육을 예. 통해서 이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일단 지금 이태원 클럽 역학조사 과정이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예. 따라서 한 2, 3일 정도 더 역학조사 결과를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게 지금 방역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러한 입장은 제대로 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 이태원 클럽의 이 확산 그런 상황을 보고 예를 들어서 더 많은 환자가 계속해서 확산한다. 예.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이 고3 그 등교 수업을 1, 2주 정도 더 미뤄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벌써 3달째 학교를 못 가고 있죠. 그러나 어른들은 클럽에서 즐기다가 큰일이 난 겁니다. 많은 분들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사실 뭐 그 얘기도 이미 지나간 얘기입니다. 지금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막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럽을 다녀가셨던 분들이요. 반드시 연락을 취하셔야 되고요.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경기에 이어 광주도 지자체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속속 발동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그 주목을 받던 이태원 클럽에 다녀갔던 분들은 앞으로 2주간 대인 접촉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태원동 소재 클럽 6개 그리고 서울 강남 소재 수면방을 출입한 도민에게 코로나19 감염 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기도의 얘기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해당 업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은 업소 마지막 출입 다음 날부터 위로 갑니다. 최대 2주간입니다. 2주간 이제 잠복기로 알려졌으니까 2주로 설정을 한 거예요. 내용 보겠습니다. 그런데 명령입니다. 명령. 하라는 겁니다. 강제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반 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겠습니다.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본인의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방역 비용이 청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강력히 가고 있죠. 지금 경기도가 어제 했고요. 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내용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거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자, 윤경호 의원님. 방심하면 안 된다가 여실히 지금 맞아 들어간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요.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이상훈 앵커의 표현처럼 방심이라는 게 예. 이제 가장 큰 단어가 됐고요. 예. 개개인을 놓고 따지면 사실은 이기심이죠. 이기심. 젊은 분들이 우리 지나간 기사에 있었습니다만 난 괜찮다. 예. 그러나 난 괜찮지만 부모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예. 이게 지금 공동체 전체를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대 젊은 사람들이 잠시 참지 못하고 뭐 젊음을 발산했다고 하면 맞는 예.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결국 지금 초중고 대학생 초중고생들의 예. 등교 일정조차도 지금 영향을 미친 걸 보면 예. 결국은 개개인의 이기심이 사회 전체를 흔든 셈이 됐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자체들이나 또는 뭐 정부 차원에서도 내려지고 있는 유흥업소의 영업 중지 명령이나 또는 개개인에 대한 대인 접촉 금지 같은 이런 강력한 조치를 왜 진작 취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방역과 경제 활동 간의 균형점을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다. 부산에서 예. 아까 이 앵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이미 클럽이 다중 접촉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경고가 그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에 이미 예. 지나갔습니다만 룸사롱 예. 뭐 당시에는 몇백 명이 예. 동시간대에 예. 출입을 했다라고 했지만 그때는 불과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오고 말았는데요. 예. 그때 이미 경고가 나오긴 나왔죠. 근데 그때 왜 그러면 이런 행정명령을 강하게 취하지 못했느냐 안 했느냐. 예. 결국 경제 때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기감이 고조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예. 경제가 더 가라앉을 거고 예. 그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자유는 더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그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이기심의 발동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상대를 조금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당분간은 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대인 접촉 금지 명령, 뭐 경기도에 시작됐고 일부 지자체가 이제 속속하고 있는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김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좀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무증상 감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전쟁으로 따지면 게릴라전이에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68년까지 거기 100만 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물량 공세로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전쟁에서 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게릴라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일종의 게릴라전입니다. 어디서 튀어나올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방위로 막아놓고 그다음에 교육과 그다음에 결국에 가서는 백신과 치료제만이 이것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정부가 좀 더 신경을 쓰고 투자를 더 해가지고 빨리 가속화시키는 거. 이것만이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고요. 좀 아까 윤경호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우리 국민의식은 굉장히 높지만 그중에 모든 사람이 다 그 수준에 미친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서로 상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좀 더 그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시민의식을 통해서 좀 더 신고가 됐든 권유가 됐든 이런 걸 해줌으로써 막는 수밖에 없겠다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에서 이렇게 금지 명령,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그 이재명 지사처럼 이렇게 2주간 좀 끊어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2주가 잠복기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무기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위헌 소지도 있어요. 그게 법에도 보면은 폐쇄나 정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명령은 2주간 끊어서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귀찮은 면은 있으나 예. 국민의 권한도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이 다 안전이거든요. 안전은요, 불편을 동반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요, 하고 싶은 걸 좀 참아야 되고요, 불편화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할 때가 또 왔습니다.